에스란과 식스팩의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스 리부트. 청취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밝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 쇼불량 S의 태실당 효쌤 원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효쌤 코너네요. 네. 얼마가 약간 그 집에 빨리 가려고 스피디하게 좀 약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해 주시죠. 네, 컨텐츠 중에 네. 긴급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긴급 과학. 네, 네. 긴급 과학. 네네. 그 조회수가 유튜브 채널 중에. 네. 늘 좋아하는 게 키자마자 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 좋다. 그래서 긴급 과학. 정말 다른 건 다 짧게 쳐버리고 내용만 얘기해요. 좋다. 그래서 그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긴급 과학. 네. 저도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주시죠. 네. 집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탈리아의 16세기. 네네. 16세기 이탈리아면 르네상스 시대쯤이죠. 그렇죠. 예. 이탈리아에 메디치 가문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메디치가 유명하죠. 군주론. 네네. 군주론. 그쵸. 네. 그 가문이 그 몰락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자손들이 되게 네네. 불행하게 죽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집에 잘 사는 집안이니까 네네. 무덤들도 석관으로 해가지고 잘 짰을 거 아니야. 네네네. 그래서 16세기에 있던 그 유골함을 관을 관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현대에. 네, 현대에. 예. 근데 그걸 조사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어린 아이들 병리학자예요. 고고 네네. 병리학자. 네네. 옛날에 사람들은 어떤 영양 상태였고 어떤 저기로 죽었고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그때 시대에 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거든.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 식생활이라든지 네네. 죽은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어린애들 좀 그 옛날에 네. 유골 같은 게 좀 필요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좋은 시료가 되죠. 그렇죠. 좋은 가문의 그 무덤 안에는 잘 꾸며져 있고 밀봉도 잘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보존 상태가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구군으로는 이제 조금 못 살던 열악한 아이들의 시료들을 이제 좀 채취해냈고 그 잘 사는 집안 거랑 비교해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메디치 가문의 네네. 그 아이들의 그 유골을 그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 마음이 급해. 근데 메디치 가문이 원래 기형이랑 무슨 이상한 병이 많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할 건데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뼈를 보니까 구루병이라는 거 아시죠? 네네네네. 그렇죠? 아이들의 뼈 모양이 덜 자라 있고 그 성장판에 비해서 덜 자라 있고 휘어 있고 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지? 왜 잘 사는 집 애들이 더 영양 상태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반 애들보다 더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집에 유전력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파고든 건데 사실 봤더니 그건 바로 비타민 D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비타민 D면은 햇빛을 많이 못 본 건가요? 그렇죠. 이런 귀한 집 애들이라 햇빛을 잘 못 본 거야. 바깥에 많이 안 돌린 거야.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는 썸네일 보셨겠지만 비타민 D 이야기인데요. 그 비타민 D가 얼마나 그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집안에만 있게 되고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햇볕 보기가 너무 그렇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햇볕을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비타민 D가 핫해진 지 몇 년 됐죠? 핫해진 지 몇 년 됐죠. 원래 우리 어렸을 때 비타민 배울 때면 비타민 D는 햇볕 빼면 합성이 되니까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비타민이랑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합성이 가능하니까 비타민이란 거는 꼭 외부에서 들어와야지 되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었는데 합성이 되니까 왜 비타민 그랬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인가 비타민 D가 먹으면 뭐 항암에도 좋고 뭐도 좋고 뭐 과하게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타민 D가 한 번 확 뜬 적이 있었죠. 핫해져갖고 그래서 옛날에 진짜 우리 팟캐스트 시절에도 한 2번인가 다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요즘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요게 미국에서는 보험회사랑 그 병원이랑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세요? 비타민 D 가지고? 비타민 D 가지고요? 비타민 D 검사를 너무 과하게 한다, 청구한다 해가지고 보험회사랑 병원이랑 싸우고 보험회사와 네네네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타민 D가 핫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누구나 검사를 하는 거야. 체내 비타민 D 용량에 대해서. 이게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과잉해서 검사를 한다 해가지고 싸울 정도로 그 정도로 핫한 검사가 비타민 D가 핫하다 보니까 나 비타민 D 정상인지 봐주세요 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던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밈이에요? 또 비타민 D 최대 몇 비타민 비타민 D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식생활 중엔 사실 그렇게 부족할 일이 없었는데 네. 국민 영양조사 상에서는 거의 90% 가까이가 적다고 나왔어요.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스포츠 많이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비타민 D라는 게 그 콜레스테롤을 태양을 이렇게 제대로 보고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변해서 비타민 D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을 받아서 비타민 D가 되려면 뭐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 재료가 계란 같은 거예요. 콜레스테롤.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햇빛을 받으면.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잘 좀 기피하고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 태양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선크림을 너무 많이 발라서. 그 콜레스테롤이 한때 심혈관계 쪽 이런 거랑 자꾸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저콜레스테롤식을 많이 먹고 계란 같은 거 먹을 쪽에도 막 노른자 다 올라내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적다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기준이 높다는 의견까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금 싸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너무 과잉해서 부족을 너무 제대로 된 의견들 맞냐라는 의견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네. 그래도 우리는 지금 그 전보다 오히려 더 야외생활을 못하는 상황에 처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 안 짓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한 조금 어떤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일단 그냥 비타민 D에서 많이 들었을 테니까 짤막하게 빠르게 긴급과학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비타민 D는 골격의 그 그룹병 같은 걸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룹병을 만들게 되면 뼈가 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뼈가 휜다는 거는 뼈 생성하고 뭔가 관련이 있겠죠. 비타민 D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일단은 칼슘을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영양분에서 들여오게 해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비타민 D가 몸에 칼슘이 없잖아요. 그럼 칼슘을 그 음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단백질이 하나 마중 나와가지고 칼슘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데려오는 단백질을 비타민 D가 만드는데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비타민 D가 직접 칼슘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그 전구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서 비타민 D를 먹어야 체내에 어느 정도 있어야지 칼슘 대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룹병 그런 거는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소화흡수를 제대로 잘 못해서 생기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비타민 맞다 아까 르네상스 시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왜 그룹병이 걸렸을까, 비타민 D가 왜 부족했을까 얘기를 안 드렸네요. 네네. 너무 긴급하다 보니까 다시 사실 궁금했는데 언젠가 얘기해 줄 줄 알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맞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그 가문은 2살까지 모유를 먹이는 모유만 먹이는 풍습이 있었대요. 2살까지요? 네. 그러니까 애를 너무 과잉 보호를 해주는 거야.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아주 그냥 조금 이렇게 햇빛도 가려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애기 젖을 먹이는데 어느 정도 젖을 2년 동안 안 끊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젖에다가 풀 같은 걸 써가지고 그걸 먹였대요. 2년 동안. 거기에 사과 조금 넣은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타민 D가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보호하느라고 그런 전통이 이게 보호가 아니네. 있었고요. 보호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모유에 비타민 D가 들어가거든요. 모유를 먹였다면. 근데 그때는 이 가문이 애를 많이 낳기로 유명한 가문인데 한 산모가 11명씩 낳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타민 D의 효과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세포 분열할 때도 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태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네.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없죠. 뭔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을 방법도 그때는 없었었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였어. 엄마도. 그럼 이미 모유도 비타민 D가 필요하고 그 풍습상 2년 동안 햇볕도 못 보고. 그 공급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다 그냥 비타민 D 자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이게 루트가 원천 봉쇄된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쵸. 애를 11명씩 낳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애 모유 주다가 또 임신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생활이 반복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또 손은 귀하니까 또 낳게 되고. 그래서 조금 그 집안에 유전병처럼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유전병이 아니었던 거죠. 유전병이 아니었구나. 네. 육아 문제였네. 육아 문제. 왜냐면은 영장류들 중에서 그 아이 출산을 한 다음에 가임하는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사람이에요. 4개월이면 또 임신할 수 있어. 보통 침팬치나 뭐 오랑우탄 같은 애들은 2년에서 길면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람은 아기 난 다음에 한 4개월 정도면 또 바로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명씩이나 낳을 수 있지. 그럼 왜 그렇게 진화를 했을까요? 그러게 말해요. 이상해? 이상해. 그렇구나. 네. 긴급합니다. 긴급합니다. 네. 생각할 시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임신을 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구나. 부족해지는구나. 필요해지는구나, 몸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얘네들이 많이 비타민 D가 작용을 해서 세포 분열에 그러니까 어떤 세포로 분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좀 한대요. 칼슘 이온 농도 조절이라는 뭐 채널을 통해서 한다는데 정확히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때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비타민 D가 암에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택적으로 세포가 세포를 복제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DNA가 RNA가 RNA를 복제하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암이란 게 뭐야? 그죠? 변이 된 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암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완전 정확한 건 또 아니긴 해요. 추정이야, 추정. 추정이기도 하고 사실 더 많은 기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타민 D가 그 몸속에 어느 정도 충분한 사람이 특정 암들 그거랑 관련돼 있는 어떤 특정한 암들 그때 췌장암이었나요? 찾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특정 암에서 그 발현이 된 거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췌장암 자체가 되게 뭐 안다고 기억해 줄 거야. 암 중에 무서운 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암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전체 암은 아니고 그래도 비타민 D의 쓰임에 대해서 두 가지가 기억이 나죠. 그죠? 그 세포 분열할 때 쓰이고 그리고 조금 슬픈 소식인데 비타민 D 뼈 때문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칼슘 뼈 때문에 많이 드시잖아요. 요 두 개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개를 먹던 따로따로 먹던 같이 먹던 사실 뼈 건강엔 크게 도움은 안 된다. 밑 빠진 독에물 붓기. 그쵸.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성장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쵸. 성인이 되고 나는 그러니까 여자는 조금 더 유리해서 한 30세까지 남자는 30세 좀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키 클 때 키 클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하지만 다 큰 다음에 그게 풍부하다고 뼈가 튼튼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몸속에 칼슘이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칼슘이 부족하면 어디서 용출을 해? 뼈에서 용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에서 용출을 할 때 비타민 D, 칼슘이 많으면 그걸 막아주긴 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은 못하게 하지만 저축은 못한다. 그러니까 지출은 막아주시는 그러니까 약간 체크카트 같은 개념? 또이또이. 그렇죠. 그 빚은 안 지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정도 역할만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뼈의 골밀도라든지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이제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쇠질하세요. 그래서 그 연구 논문들의 대부분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말 그대로 운동하시라. 운동해야지. 그렇죠. 그 골밀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골밀도는 점점 우리가 빼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빼먹게 돼 있는데 운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빼먹는 거를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새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근테크라고 합니다 요새. 네, 어차피 나이 먹으면 우리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육량이 빠지거나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한 살이라도 젊어서 근육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적에 많이 만들어서 붙여놓으라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요즘 탄수화물이 아주 적이잖아요, 다이어트. 그렇죠. 탄수화물 안 먹는 순간 근손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그렇죠. 운동을 해도 근손실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먹고 찌워놓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시작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만 쏙 안 빠져요. 같이 빠져 그러니까 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정말 몸만 상할 수 있는 것 같아. 골병 들죠, 그거는. 그러니까 운동과 같이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라 몸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 순서가 조금 맞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테니스 선수들의 골밀도 검사해 보면 라켓 잡은 손, 안 잡은 손이랑 거의 달라요? 골밀도. 아, 그 정도로? 라켓으로 치는 골밀도가 거의 다리뼈만큼 튼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 빼먹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운동에서 받는 뼈에 대한 자극이 있으면 오히려 노화하는 게 아니고 발달도 한다는 얘기죠. 강하게. 나이 먹어서도. 와, 근데 3배나 차이가 난다고? 장난 아니네, 이거. 선수급들이나 일어나겠지. 그렇겠죠. 오래 한 사람.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 한 2-3배 이상이었어요. 2배라고 해도 장난 아니죠. 엄청나지. 근데 저는 이제 맨날 그냥 이기는 식단 좋은 뭐였더라? 걔? 조코비치? 조코비치? 네. 테니스 선수. 우리나라 이제 많이 매장이 문 닫은 유니클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전 보면 항상 팔 길이랑 팔이 보여요. 비대칭이. 아, 그렇죠. 되게 두껍고 더 길어 팔이. 그럴만 하죠. 네, 한 손으로만 라켓을 휘두르니까. 네, 계속 하시죠. 킵고잉. 끝났나요? 맞습니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네네. 아까 그거 찾았어요. 어떤 암인지. 암인지. 네네. 말씀해 주시죠. 자, 비타민 D를 섭취함으로써 유방암. 유방암이었네요. 결장암. 거기 만지지 마. 그리고 전립선암. 전립선. 거기 만지지 마. 왜 만지죠? 자, 보면 유방암이 유방이 어떤 기능, 암이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유선이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뭔가 생산해내는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굉장한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네네. 그리고 몸에서 필요한 호르몬들도 많이 분비를 하고요. 그렇죠. 유선 형성 호르몬 뭐 많이 배웠잖아요. 항체 호르몬 중에 뭐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거기서 뭔가 많이 만들어내죠. 많이 만들어내죠. 거기서 호르몬도 많이 만들고 이런 데의 암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관련이 있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분열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부위에 생기는 암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반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애들이 거의 학교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비타민 D 제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혀에다 살짝 하나 떨어뜨리는 종류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어차피 햇빛을 못 보는 상황이니까 뭔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도 많이 나와 있고 요즘 뭐 풍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쵸. 지용성 비타민 특징들이 옛날에 얘기했었던 비타민 A 간 그냥 집어먹고 졸도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용성 비타민은 과하면 안 좋다. 네네. 비타민 D도 그거 생각나요. 그 곰 잡은 다음에 간에다 스튜에 먹은 다음에 다들 죽었잖아요. 다들 간 중독 비타민 A 그 독 때문에 중독으로.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나 봐요. 되게 오래 기억이 남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암을 막을 수 있고 무슨 얘기했었지? 비타민 D, 지용성 비타민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D도 맞아요. 그 너무 과용량으로 막 먹는 거는 막 먹어서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거는 보면 비타민 C 정도? C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억나죠, 원장님? 나한테 하루에 6,000mg. 6,000은 너무 심했어. 한 1,000 정도. 설사를 5번 했어. 비타민 C로 나를 다이어트 시키려고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괜찮던데. 나중에 이제 우리 비타민 이야기들 이렇게 좀 생각나면 요즘에 워낙 또 면역하고도 관계가 좀 있고 더 먹였어야 돼. 원장님 본인이 괜찮다고 남들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요. 12알 먹였어야 돼. 1000mg짜리를 하루에 6개씩 나한테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6개는 한 번에 먹으면은 너무 많지 않나 그랬더니 그럼 나눠서 먹어. 뭐가 달라? 그렇구나.
두 알씩 나눠서 먹으라는 거야. 비타민 C는 금방 빠져나가니까. 메가도스판. 네네. 근데 엄청나게 저한테 좀 안 맞았었어요. 맞아요. 그거 뭐 약간 맞으면 하는 거고. 맞습니다. 감기 끼고 있으면 열알 먹고. 열알 그럼 1000mg 먹어. 남달라요 확실히. 진짜 먹는 것 쪽으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얘기 들어줄 시간도 없습니다. 네. 다음 가시죠. 두 가지 특징 약간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아까 그 전립선암, 특히 전립선암에 조금 얘가 더 특징이 있다는 거가 밝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30에서 50%까지 줄인다네요. 큰 거 아니야? 굉장히 큰데? 전립선 위험이 30에서 50%면 비타민 엄청난데요? D가 부족했을 때 전립선암 만약 가족력이 있거나 그러면 이건 필수겠네요. 야, 비타민 D는 내일부터 먹어야겠다. 그렇죠. 중요하지.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에도 관계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지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도 아까 췌장 말씀드렸잖아요. 췌장도 세포를 뭔가 생성해내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 자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체내의 농도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 있죠. 췌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휘발성 유사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인슐린 같은 것들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호르몬은 아닌데 호르몬이랑 거의 똑같은 작용을 하는 약간 근데 이제 호르몬보다 빨리 사라지는 거죠. 그쵸. 금방 나왔다 팍 없어지는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비슷하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슐린 췌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액도 많이 만들어내고 엄청 하는 일이 많죠. 하는 일이 많으니까 특히 인슐린 같은 경우에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인슐린은 인슐린 내성을 만들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세포 문을 못 두들기는 거 옛날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돌게 되고 겉돌다 보면 그쵸 당뇨병으로 오고 막 먹는다고 먹었는데 쇼크가 오는 거야. 세포는 굶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환장하는 노릇이에요. 맞아요. 비타민 튀김오는데. 그래서 비타민 D는 사실 지금 이제 활동률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옛날에는 좀 과잉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어떤 필요성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나. 나오는 제품 하루에 하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맞습니다. 그 보통 이제 뒷면에 보시면 그게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체내 흡수율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단위를 만들어서 IU라고 만들어요. 그 IU 발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기억하기 쉽죠? 지금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200 정도, 성인들은 400 정도 쉽죠? 절반 정도를 아이한테 먹이면 될 것 같고요. 1000 이상 넘어가고 막 메가도스로 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D에서 아이유가 나올 줄은 또 상상을 못했네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아까 말했던 그 제약회사랑 그 보험회사랑 싸우는 이야기 이런 걸 좀 준비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뭔가 약간 긴급하게. 긴급한 비타민 D. 집에 빨리 가겠다는 의지가 이 정도로 대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야부리를 까면서 7분 정도 더 끌 수 있거든요. 마칠까요? 진짜? 야부리 맞출 거야? 야부리 우리는 야부리 세대니까 우리는. 야부리. 그거 비타민 C 아까 얘기 나와서 그런데 비타민 C가 우리 효능을 하면 보통 감기 예방? 그렇죠. 효과 없대요. 별로 없나요? 그러면 약간 플라시보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감기라는 게 진짜 면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면역 체계와 기나긴 싸움 중에 어느 정도 전쟁 중인 거잖아요. 아직도 맞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예방할 수는 없대요. 비타민 C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면역이 튼튼해지고 면역은 말 그대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하나로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저기한데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지친 몸에 대해서 회복하는 데 도움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그런 게 좀 오면 자기 전에 꼭 좀 먹고서는 이렇게 좀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좀 개뿐한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좀 개뿐하다고 했나요? 넌 너무 사투리 썼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좀 다른 거죠. 나중에 회복할 때 필요한 게 이제 비타민 C고 막는 거는 내 면역은 정말 무묘한 세계라. 그거를 알면 알수록 처음에 어떤 그 책을 통해서 면역이란 이런 거에 면역면 얘기들은 몰랐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거 정말 거의 외계인급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놀라웠던 게
내 몸에 이런 게 있다고? 왜? 나같이 하찮은 존재한테?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들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진짜. 면역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 내서 한번 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자료 같은 거 찾아보세요. 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요즘에 안 되면 웃는 게 그 유아인 나오는 나는 면역이라고 광고 있잖아. 그게 맞아요. 너무 정말. 면역아! 근데. 어이가 없네. 진짜. 광고 보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 잘 맞기도 하고, 이름도 내가 면역이다? 야, 대단한데. 자, 그런 게 화제성이지, 진짜. 올려서 맞춰볼까요? 네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짧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급박하게, 긴박하게인가요? 네. 긴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